예리항에서 출발한 배는 목적지까지 5시간이 넘는 항해를 시작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에서 언제 생길지 모를 사고. 30년째 배를 타는 심동열 선장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아, 고기 잡는 거는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잡고 그래도 되니까 사람이 이제 안전해야 돼. 사고 나면 안 돼. 바다를 가로질러 달린 지 2시간. 시간 다 돼가. 들어 옮겨. 홍어 조업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투망 위치에 도착해 준학을 던져놓고 다음 출항 때 걷어올린다. 한 번 던질 때 준학 20개의 고리를 묶고 5고리당 1개의 닻을 매다. 아니, 망. 그래서 선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먼저 닻을 던져 바닥에 고정시키고 낚싯줄을 수심 80m 아래로 투척한다. 한 번 던졌을 때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는 바늘 개수만 8,000개. 낚싯줄의 길이는 무려 1마일이나 된다. 시기에 따라 홍어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 투망을 하는데 홍어잡이의 그물 대신 번거로운 준학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른 잡어와 섞이지 않아 신선도가 높고 고기 상태도 좋기 때문이다. 수심 80m 바다 밑바닥에 사는 홍어는 어군 탐지기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선장의 경험과 감에 의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300개. 몇 개요? 300개. 300개요? 300개면은 몇 번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15번. 한 번 출어하면 4-5군데의 투망 작업을 하는데 이때 선원들에겐 긴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날카로운 바늘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시간이 지났어야 300개의 준학이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 아이고 허리야, 옆구리야, 팔이야.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양망할 장소로 지금 항해 중이야. 오늘 영진호가 조업을 펼칠 곳은 홍도에서 30마일 떨어진 북방 해역. 목적지에 도착한 선원들은 지난 출항 때 투망한 장소를 찾아 준학을 끌어올린다. 줄이 올라오면 본격적인 양망이 시작된다. 영진호의 선원은 총 4명. 수천 개의 바늘이 달린 긴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은 한 사람만 잠깐 방심해도 줄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호흡이 중요하다. 만선의 기대를 안고 백기를 달려온 영진호. 과연 첫 수확은 어떨까? 그때 홍어의 움직임을 포착한 선원. 긴 창을 이용해 바늘에 걸린 홍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재빠르게 찍어 올린다. 첫 번째 걸린 홍어는 감 나가는 암컷. 순조로운 시작이다. 홍어는 6월 초부터 한 달여간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사철 잡히는데 초겨울부터 4월 초에 잡히는 홍어가 연하고 가장 맛이 좋다. 기분이야 좋죠. 많이 올라올수록 좋은 거예요. 수심 80m 이상의 깊고 뻘이 많은 흑산도 인근 해역은 홍어가 서식하는 데 최적지. 특히 서해의 갯벌에서 살던 홍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끼를 낳기 위해 흑산도 근해로 모여드는데 이때 알을 잔뜩 뺀 홍어가 육질이 풍부하고 찰져 흑산도 홍어가 유명하다. 흑산도 홍어잡이는 70년도 중반부터 미끼 없이 빈 바늘로 낚는
걸락 방식으로 바뀌었다. 바늘에 걸린 홍어는 상처 때문에 죽기 전에 몸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 피가 빠진 홍어는 삭혀도 살이 탱탱하게 유지돼 식감이 좋다. 첫 줄은 어땠어요? 첫 줄은 좋은 거지. 암놈 9마리, 순놈 9마리. 여기서 그게 다 보이세요? 다 보이지. 홍어배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암홍어. 생식기 2개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수컷에 비해 암컷은 크기가 훨씬 크고 가격도 수컷보다 3-4배 이상 높다. 쉼없이 이어지는 조업. 날카로운 바늘을 다루는 선원들에겐 늘 사고의 위험이 뒤따른다. 바늘 작업 같은 거 하면은 다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까다 다치죠. 간혹 가다 사람인데 안 다치겠어요. 다치신 적 있으세요? 다친 적은 없고 그냥 찔려본 적만. 첫 번째 조업에 힘겨운 사투를 끝낸 영진호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잘 걸렸습니다. 잘 걸렸어요? 예, 20-30마리씩 걸렸네요. 예, 빨리 갑시다. 항해 중 흑산도에서 함께 조업을 하는 홍어잡이 어선을 만났다. 야발증 된 게 지금 23마리? 그래도 있긴 있고 뭐. 죽을 목숨은 아니고 뭐. 늘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망망대해 위의 조우는 1등급 홍어만큼이나 반갑다. 서로 보고 인사하죠. 그래도 반갑잖아요. 안에서 볼 때하고 나와서 볼 때하고 또 틀려요. 기분이.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세요? 그러죠. 반가움도 잠시. 다시 시작된 양망 작업. 6시간째 쉬지 않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오랫동안 뱃일을 한 그들에게도 허된 작업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원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사라졌다. 삼 박 4일의 일정 중 이제 겨우 첫째 날. 힘들다 해서 멈출 수 없는 일이다. 출항 이틀째. 26시간 계속된 강행군에 결국 녹초가 된 선원들. 졸음 앞에서는 그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잠도 못 자고. 하던 거 다 해야지. 할 수 없이. 사람은 다 피곤하죠. 버티는 거지. 정신력이에요. 그러죠. 그날 밤 또 다른 양망 장소에 도착한 영진호. 그런데 심동열 선장의 표정이 어둡다. 선원들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예, 망 찾고 있습니다. 망이요? 망이 잘려나갔어. 어망이요? 어망. 있어야 할 어망이 사라졌다. 이럴 땐 베테랑인 심 선장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지난 출항 때 던진 준학 700개를 잃어버리는 경우 약 5천만 원 가량의 손실이 생긴다. 잘려나간 어망을 찾기 위해 다급해진 선원들. 또 이제 이걸로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끌식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걸 이제 건져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많이 있죠. 어구를 중국 어선들이 가져가거나 지나가는 다른 어선에 끊겨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잃어버린 어구를 찾기 위해선 바다 아래 던진 닻을 끌면서 잘려나간 준악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 무엇보다 길고 지루한 일, 이런 돌발 상황은 선원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여장 나눠는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럼 시간이 더 걸리시겠어요? 시간이 배로 걸리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물이 걸리지 않자 점점 더 초조해지는 선원들. 그때 닻에 무언가가 걸렸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보는데 다행히 잃어버린 어망이 딸려 올라왔다. 걸린 거예요? 기뻐할 틈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그들은 다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땡길 때까지 땡기기. 땡길 때까지요? 그럼 며칠 정도 땡기시는 거예요? 내일까지. 오늘도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검은 바다 위를 거침없이 달리는 영진호다. 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철야 조업이 계속 이어졌다. 이제는 고기가 올라옵니다.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니까. 어구를 찾느라 뺏긴 시간만큼 모자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선원들. 선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는지 튼실한 홍어가 걸려들었다. 이게 제일 좋은 놈이에요? 제일 좋은 놈 명품. 흑산도 홍어는 1등급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 어부들이 힘들게 잡아올린 홍어는 톡 쏘는 맛이 나도록 삭혀서 막걸리를 곁들여 먹는 홍탁으로 유명하고 회나 구이, 찜, 국으로 먹기도 한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계속되는 조업에 이골이 난 선원들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틈틈이 몸을 풀어준다. 서해수 허리를 아프니까.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오래 서 계시면. 다리하고 허리. 작업 종료. 작업 끝. 힘든 철야 조업이 끝났다. 봄이나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뭐 나오면 4, 5일, 뭐 5, 6일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날 잡은 홍어는 물로 깨끗이 씻어 빙장에 들어갔다. 홍어는 주로 삭혀 먹는데 삭힌 홍어엔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 냉장 시절이 없던 과거, 흑산도에서 목포까지 먼 백길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삭혀진 홍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은 홍어가 상하지 않게 빙장을 한 후 얼음이 녹지 않도록 담요로 덮어 운반하는데 신선한 상태로 항해에 도착한 홍어는 육지에서 삭힌다. 한다 안 해. 몇 마리 잡았어요? 오늘 40마리. 40마리. 철야 조업까지 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기대에는 못 미치는 양. 거기 잡아서 거기 잡아서 기분이 나지. 거기 안 잡으면 그렇지 힘들지. 이런 날은 기분이 좀 안 나시겠네요. 응? 이런 날은 기분이 좀 안 나시겠어요. 미안해.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돼. 또 2마리 잡았잖아. 끝에 와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 그제서야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저녁 메뉴는 그날 잡아 올린 물고기. 물메기국이요. 어떤 거요? 물메기국. 물메기국이요?
이 배에서 가장 경력이 적은 선원이 요리를 담당한다. 요리는 원래 해보셨어요? 안 해가지고 이제 처음 해봤어요. 그러면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4개월. 4개월 요리 시작하신 지요? 어때요? 다 맛있다고 하세요? 먹을만 하니까 뭐 다 먹겠지. 흑산도 홍어잡이 어선에 오른 지 4개월째. 그에겐 이 고된 뱃일이 처음 하는 요리만큼이나 익숙지 않다. 잠만 해도 잠이지 뭐. 잠 많이 못 자고 왜 피곤하지.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데요? 아니 뭐 3시간씩 또가리 잠 잘 때도 있고 뭐 2시간씩 잘 때도 있고 그 고기 혈당 따라서 그러니까. 이었고 막내 선원이 정성껏 만든 저녁이 갑판 아래로 배달됐다. 바다에 나오면 하루에 2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제때 식사를 하는 일 역시 거의 없다. 거기 배지는 없지? 없지. 뱃사람들에겐 조업을 마치는 시간이 곧 식사 시간. 이때 먹는 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안 먹어. 그러면 이렇게 통째로 주냐? 뱃밥이 맛있습니다. 왜요? 봐. 자네가 먹어보면 뱃밥이 더 맛있어. 왜 배밥이 더 맛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 드셔보세요. 그렇죠. 왜 뱃밥이 맛있는 바다와의 힘겨운 싸움 끝에 얻은 이 맛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어부들은 늘 가족이 그립다. 늦둥이 아들이 눈에 밟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동열 선장. 들어가고 있어요. 54살인가? 네. 54살에. 내 삶이지 삶. 그래서 지금 바다 위에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예 가족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내 가족이 있고 내 가족을 위하여 이제 돈 벌러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출항 3일째. 파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다가 점점 굵어진다. 바다가 굵어져. 에이. 몇 시간 전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갑자기 돌변했다. 선원들은 비바람에 맞서 힘겨운 조업을 계속 이어가는데 사람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2배로 힘들고 힘도 2배로 드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지는 파도. 선생님, 파도가 세지네요. 바다가 세진다고 했으니까 세지겠지. 거친 풍랑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돼 더 이상 촬영 불가능.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 파도가 좀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한차 심동열 선장까지 밖으로 나왔다. 순식간에 돌변한 바다 상황에 선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도는 좀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않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심동열 선장이 밖으로 나왔다. 날씨가 지금 완전히 기상이 악화돼갖고 입항해야 되겠어. 왜 날씨가 어떤데요? 저 덕보 애비 덕보 내렸어. 뭐라고요?
내일 강풍이 18에서 20m 분대. 이대로는 더 이상 조업이 힘든 상황. 시간이 약하고요. 이상합니다. 다 정리하고 고기 놓고. 결국 영진호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입항을 결정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소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바다에는 뭐 갑자기 한 시간 만에도 터지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니, 항상 있는 거지 뭐. 바람 불 때 들어가고. 그날 밤 예리항에 다다른 영진호. 어획량을 채우지 못한 채 조업을 중단하고 돌아오면 선주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선원들의 안전이다. 망망대해 위 생존을 건 2박 3일의 여정이 무사히 끝났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 선원들은 홍어잡이 어구인 준학을 정리한다. 준학 한 바구니당 450개의 바늘을 일정한 간격으로 끼우고 낚싯줄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돌을 매다는 일. 이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한 7시 반부터 한 5시 그렇게까지 하죠. 좀 이제 해가 좀 길어지면 좀 더 하고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날 걷어올린 준학을 정리해둬야 다음 조업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이 지루한 작업을 반복해야만 한다. 고된 일의 연속, 선원들의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떠나질 않는다. 복숭아 씨하고 난 4개월밖에 안 되니 복숭아 씨하고 여기하고 굳은 살 베겨버렸어. 굳은 살 베겨버렸잖아요. 여기가. 바다 위 조업만큼이나 육지에서 어구를 손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 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준학은 보통 700개에서 많게는 2000개가 한 해 조업에 쓰인다. 이 준학을 다 해놓으면은 어장을 만들어 꾸며놨으니까 이제 스탠바이 됐으니까 나가자 하면 나가는 거죠. 다음 출항 때 던질 700개의 어구가 모두 완성됐다. 다음 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잔잔해졌다. 오전 7시 신동열 선장이 예리항으로 나왔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여러 줄 땡기고 그러면 뭐 투망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많이 잡겠지 뭐. 또다시 출항 준비에 나선 영진호. 좋은 꿈 꾸셨어요? 이 미신이 있더라고요. 바다 나가기 전에 꿈 얘기하면 안 된대. 아 그래요? 예. 꾸시긴 하셨나 봐요. 개꿈이요? 꿈도 없어요. 꿈도 안 꺼지대요 요즘은. 이번 조업은 지난번의 손해를 메울 만큼의 홍어를 잡는 것이 목표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와. 고기가 많아? 일곱을 하나만 땡겼는데 거기도 안 나면 다 땡겨갖고 이동하는. 그럼 뭐 빨리 나갈 필요가 없구만. 영진호의 두 번째 항해가 시작됐다. 목적지에 도착한 선원들이 서둘러 조업 준비를 한다. 드디어 첫 번째 낚싯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호흡을 맞춰가며 긴 낚싯줄을 끌어당기는 선원들. 과연 이번엔 홍어를 가득 싣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홍어. 숙련된 선원이 재빠르게 첫 수확을 걷어올린다. 수심 80m 심해의 펄에 서식하는 홍어는
바다고기 중 유일하게 삭혀서 먹는 고기. 보통 일주일 정도 삭히는데 잘 삭힌 홍어는 묵은 김치처럼 오래 보관할수록 살이 단단해지고 알싸한 맛이 더욱 깊어진다.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많은 미식가들이 홍어를 찾는다. 좋지. 어떤 느낌이에요? 다 돈인데 올라오면.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말없이 좋지. 이것도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멀리. 흑산도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망망대해 위에서 계속되는 양망 작업. 선원들에겐 무엇보다 홍어가 많이 걸려올수록 큰 힘이 되는데 오늘은 수확이 괜찮은 편이다. 노심초사 조업 상황을 살피는 심동열 선장. 잘 되고 있어요. 야, 그럼 뭐야, 한 줄은 제대로 걸렸는데 또 이 줄은 제대로 안 걸렸네. 어떻게? 바다 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고 선원들이 준학을 넘기기 시작했다. 투망 작업은 야간에도 이어진다. 일이 좀 거쳐가면은 바람 안 분다라면 좀 더 천천히 하고 또 이렇게 날짜가 뭐 바람 분다 전나 하면은 막 해야 돼. 계속 잠 안 자고 마쳐야 되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선장의 신호가 떨어졌다. 불빛 하나에 의존하는 야간 투망은 날카로운 바늘의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 준학은 엉키지 않게 던지는 것이 관건. 특히 컴컴한 밤엔 줄이 엉키면 바퀴째로 바다에 빨려 들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시간여 동안의 고된 일이 끝난다. 하루에 24시간이면 한 20시간 난다고.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계속된 강행군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선원들의 몸을 녹여줄 준비를 한다. 바다의 추위, 쏟아지는 졸음과의 사투는 피할 수 없는 어부의 숙명. 그렇지, 새벽은 춥지. 아무래도 바다에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이어지는 야간 양망 조업.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시간. 선원들은 정신력으로 고된 조업을 버틴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홍어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낚싯줄엔 애꿎은 쓰레기들만 계속 걸려 올라오는데 영진호는 벌써 몇 시간째 쓰레기만 건져내고 있다. 불편하고 시간이 배로 걸리고 힘들고 쓰레기가 많으면 힘든 거죠. 그때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 쓰레기로 작업 속도가 더뎌지자 급기야 낚싯줄을 감는 양승기까지 멈춰버린 것. 조업이 중단되자 심동열 선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양승기가 고장이 나면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준학 감는 기계가 준학이 감아버렸어. 낚시가 있으니 낚시가 끼어갖고 잡아당기지 않으면은 그냥 감아버려. 이 고무에 낚시가 막혀갖고. 걸린 준학 바늘을 빼낸 양승기는 다행히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또 한 번 큰 손해가 날 뻔했던 영진호. 다시 낚싯줄을 끌어올려 보지만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홍어. 결국 선원들은 마지막 닻을 걷어올리고 힘겨웠던 조업을 마무리했다.
고군분투에도 수확이 없는 이런 날은 남아있던 버틸 힘조차 사라진다. 그죠? 이제 긴장이 풀렸잖아요. 긴장 딱 풀리시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 이제 진짜. 혹독한 사투를 벌인 선원들은 출항 이틀 만에 다리를 뻗고 눈붙일 준비를 한다. 그때 한쪽 구석에 누운 한 선원이 안약을 꺼내들었다. 눈에 넣으신 거 뭐예요? 아니야. 아, 눈 아프세요? 막 뭐가 튀어오니까 바닷물이 예. 눈이 아파. 그러니까 하고 나면 입고 눈 이거 안장 내야 돼. 눈이 막 따끔따끔 아프단 말이야.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지. 생각할 시간도 아까우세요? 잠자네. 몇 시간 있으면 또 일할 거게 무조건 자야 돼. 선원들이 단잠에 빠진 시각. 조타실 불빛만이 아직 그대로다. 오늘 부진했던 조업 탓인지 그동안 기록해놓은 양망 장소와 어획량을 꼼꼼히 살피는 심동열 선장. 선원들을 책임지는 선장에겐 좋은 어장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장이 뭐 마음 자기 자고 싶다고 자고 뭐 그러면은 뭐 걱정도 안 하지. 근데 이게 선원들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지. 책임자라는 게. 잠깐 눈을 붙인 선원들이 다시 조업 준비에 나섰다.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몇 시간 주무신 거예요? 2시간이냐? 2시간이요? 유난히 혹독한 이번 조업 여정엔 밀려드는 고단함도 더하다. 오늘은 춥다 아침에. 춥죠? 어느새 또 동이 터올랐다. 출항 3일째. 또다시 다른 양망 장소로 이동한 선원들은 어김없이 가장 먼저 부표를 찾고 낚싯줄을 걷어올린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홍어가 나타났다. 덩달아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쉴 새 없이 끌어당기는 낚싯줄에는 홍어가 춤을 추듯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올라온다. 아, 운이 좋아. 많이 흔들잖아, 뭔가. 이런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지. 뭐가 잘 좋은 날이지. 얼굴에서 계속 웃으시네요. 운 좋게 홍어가 많이 걸리면 선원들은 그간 쌓였던 피로도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기다렸다는 듯 차곡차곡 영진호의 몸을 싣는 홍어들. 꽤 괜찮은 어획량이지만 아직까지 심동열 선장의 표정엔 큰 변화가 없다. 요번에는 뭐 괜찮을 거다. 요번 항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땡겨봐야 알지. 얘 바닥 물쓰고 잘 몰라. 이 어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저 아무나 와서 이거 하겠어? 아무나 못하지. 우리 직업이니까 지금 이제 프로가 된 거지. 프로가. 그날 밤까지 고된 양망 작업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건 바로 이런 것. 힘겹게 끌어올린 낚싯줄에 남도의 별미 큰실한 홍어가 올라왔다. 홍어 올라오는 거 봐야지.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홍어가 잘 걸렸네. 아, 홍어가 잘 걸렸어. 이제야 심동열 선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 뒤로도 줄줄이 올라오는 홍어들. 홍어는 선원들에게 망망대해 위 고독한 싸움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다. 일번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한 마리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1등급 흑산도 홍어. 부드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흑산도 홍어는 거친 수입산 홍어보다 몸값이 5배나 높다. 영진호에 오늘 홍어 풍년이 불었다.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오늘 댕절 5개. 요 어때요? 요 근래 잡은 걸로 비하면 작업 시간하고. 작업 시간에 좀 잘 걸렸구만. 하루 만에 잡아올린 홍어만 115마리. 그간 조업 중 최고의 수확이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 바다는 이렇게 어부들에게 강한 성취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얼음 창고 안에 홍어를 넣고 빙장을 하면 모든 조업이 끝이 난다. 돌아가는 뱃길. 홍어 저장고는 무겁지만 선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울 것이다. 많이 잡으면 기분 좋지. 이런 바람도 있고. 아,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원들에게 특별한 만찬이 준비됐다. 오늘의 메뉴는 홍어탕. 김치와 홍어를 넣고 푹 끓인 홍어 배만의 별식이다. 너무 많이 들었다. 출항 4일 만에 처음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 시간을 갖는 영진호 선원들. 바다와의 혹독한 사투를 끝내고 돌아온 그들에게 내려진 꿀맛 같은 선물이다. 그 기쁨을 누가 아랴. 홍어잡이 배를 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이 맛이 좋고 물렁물렁. 일을 일단 하고 또 밥을 먹잖아요. 홍어 빼니까 먹지. 아, 육지에서 이거 먹겠어요? 뭐 먹지? 홍어배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아니, 홍어배도 하니까 이거 먹으려고 홍어배도 하는 거지 뭐.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또 시간 쉬었다가 또 뭐야. 금방 해야지 또. 새벽 6시 3박 4일간의 항해를 마친 영진호가 예리항에 도착했다. 항구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영진호를 마중 나와 있다. 크레인이 큰 바구니를 배에 내려놓으면 선원들이 빙장에 모셔온 홍어를 꺼내 담는다. 이번 출항에 영진호가 잡아올린 홍어는 총 180여 마리. 홍어를 실은 바구니는 곧 있을 경매를 위해 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지는데 이때가 선원들에겐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다. 바람이 아니야. 힘들게 잡았으니까 가격도 좀 잘 받았으면 그 바람이지. 이왕이 잡아온 거이. 이날 영진호는 다른 배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홍어를 잡았다. 이내 바구니 2통에서 쏟아지는 영진호의 홍어들. 위판장 바닥에 가득 깔렸다. 홍어는 크기에 따라 분류한 뒤 무게를 재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별로 번호가 매겨진다. 8kg 이상의 암컷 홍어가 1등급으로 최고가에 팔린다.
오전 7시 경매가 시작됐다. 흑산도 수협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흑산도 홍어의 연간 위판 금액은 약 40억 원 정도. 경매 중매인을 통해 시세와 품질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이들이 바다에서 힘겹게 얻어낸 홍어는 곧 육지로 나가 수많은 이들에게 흑산도의 알싸한 맛을 선사할 것이다. 글쎄, 뭐 이건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이제 내 머리로는 이 장수가 여러 개 많으니까 안 나오지. 기분이 좋지. 아무래도 많이 이제 고생하고 잡은 보람이 있지. 장원했네, 장원. 장원했어요? 다른 데 못 잡았잖아. 이럴 때는 조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힘까지. 뭐 기분만 업이 되는 거지. 흑산도의 검은 바다는 그들의 작업장이자 곧 삶이다. 바다 나오면 뻥 뚫려 망망대해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아무 잡생각이 없어. 이게 멋있잖아. 밤에 야간에 일도 하고, 잠 못 자도 그냥 탁 들어. 고기 좀 잡아가지고 하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세상을 전부 다 세상이 다 내 거 같지 뭐. 부러운 사람이 있나 뭐.